저는 그 정치를 처음 시작한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영남에 뿌리를 둔 보수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그 국민의힘인데요. 제가 국민의힘을 들어갈 때는 저는 제가 성향 자체가 보수다 보니까 뭐 보수 정당을 고르면은 그 국민의힘밖에 없기도 했었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인 줄 알고 저는 들어갔는데, 제가 작년 10월 25일에 제 발로 들어갔던 그 국민의힘을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보수 정당인 줄 알고 그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치에 좀 새로운 어떠한 정치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싶었는데, 제가 경험해 본 국민의힘은 보수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보신을 위해서 어떠한 특수한 기회만을 노리는 그런 정치의 정글이라고 할까요? 제가 봤던 국민의힘의 민낯은 그런 기회주의형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보수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됐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명실상부 보수 정당의 맹주로서 당 대표를 뽑는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정당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배신했냐 그 이야기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요, 공화주의, 자유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헌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라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제도, 헌법, 그 절차, 법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력을 보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제가 그리는, 제가 떠올리는 그런 보수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수구다, 보신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보수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법치 내지는 법적 안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과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일단 안 나오는 거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일례를 좀 말씀드리면 대선에서 치열하게 양 진영이 붙을 때 내부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상대 후보 나쁘다, 뭐 이재명 후보 나쁘다, 이런 내용을 회의에서 늘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하려는 정치는 뭐지? 라는 상당한 저는 좀 공허함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당에서 선거로 뽑은 당의 대표,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였는데 그 당대표를 당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마치 과거에 군사 쿠데타 일으키듯이 일사불란하게 당에서 뽑아놓은 대표도 몰아내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좀 분노를 느끼기도 했고, 이게 보수냐, 절차를 지키지 않고 룰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그때 당원들을 모아서 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만 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후보 시절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우리가 나눌 때 아직도 산업화의 그 향수로 쫓아가면서 정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뭐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상대방을 빨갱이로 뒤집어 씌우는,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라는 그 산업화의 향수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의 민낯을 보면서 저는 이런 보수라면은 그 수명을 다했다라는 저는 절실한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빨간색 정당,
그 정당이 입으로 매일 떠드는 그 보수, 그건 저는 보수도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 세력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의 분포를 봤을 때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저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는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불려지는 그 국민의힘은 저는 보수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낡았고 그 이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도 건강한 보수 세력이 저는 반드시 재건되고 새롭게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낼 그런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유승민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유승민 대표가 보수정당에서 상당히 좀 핍박을 받는 시절에 제가 정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보수의 철학을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도에 국회에서 열렸던 그 원내대표 연설에서 야당까지도 박수 세례를 받는 그런 멋진 정치의 풍경을 선사했던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그런 보수주의자, 공동체를 중시하고 공화주의 가치를 상당히 목숨처럼 여기면서 경제, 안보라고 하는 이 보수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랑해왔고 실력 있다라고 주장했던 데에서 정책적 역량까지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 보수 정치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저도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 정치를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정치의 길에서 열심히 보수 정치를 지켜내고 다시 한번 또 재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스스로를 보수 세력이다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더 보수주의자, 보수 정치인으로서 꼽고 싶은 정치인은 딱 떠오르지는 않고요. 지금도 많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보수 정치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고 또 바깥에도 개혁신당이라는 그룹이 또 나와가지고 하루는 보수, 하루는 진보, 하루는 여당 쪽, 하루는 야당 이런 식의 지금 한국 정치 풍토가 상당히 좀 교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보수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은 저는 딱히 더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색을 띄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연인은 사법고시를 9수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붙어서 검사로 인간받고 검사로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검사 출신이거든요.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편향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사실은 평가할 만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등장했던 과거를 좀 떠올려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보수 정권과는 각을 세웠고 또 그 이후에는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로, 검찰의 황태자로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 정권과 각을 세워가지고 또 보수 정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은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좌우 보수 진보를 상당히 드나드는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지금의 현재 대통령은 보수 진보라는 철학보다는 본인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진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야합형 정치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를 상징하는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뽑으셨지만은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해보면
보수를 이용해서 본인의 정권을 얻는데 사용한 그런 정치인 아닌가. 저는 기회주의의 전형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히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뭐 정체성 논란도 있고, 뭐 저는 상당히 보수 정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마땅히 그의 성향이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마땅히 물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역시 또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 검사로서 같이 승승장구를 검찰 조직 내에서 해왔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보수다, 진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후보는 지금 현재 당적은 국민의힘이죠. 근데 국민의힘에 들어왔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닌데 이 한동훈이라는 후보가 보수 정치인으로 둔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역시 검찰의 옷을 입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정치를 하면서 커왔던 정치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 역시도 보수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모욕적인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가 건강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런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 서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 정치가 가장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보수가 진정한 의미의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좀 바꿔서 나와야만 한다라는, 저는 당위의 질문으로 좀 바꾸고 싶고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어떤 건강한 좌우의 날개처럼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을 해야 정치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좀 건강한 보수 세력,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수 그러면은 그냥 보수 세력 자체를 떠올릴 때 국민의힘이 떠오르기 때문에 보수도 아닌 그런 국민의힘 같은 집단이 떠오르면서 보수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보수 세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보수를 상징하고 있는, 보수가 아닌데 보수를 상징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저 정당이 저는 국민적인 심판을 받고 역사책으로 돌아가야 저는 그때부터 보수가 재건되기 위한 기초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을 새로 짓고 싶으면은 낡은 건물은 부서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서진 건물의 잔해더미를 치운 이후에 다시 골조공사를 해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 토양 하에서는 보수를 상징하고 있는,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고 불리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공적인 역할에서 좀 역할을 배제당할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공적인 역할을 맡지 않을 때, 그때부터 저는 건강한 보수 세력이 태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저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진정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건강한 보수 세력이 저는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집단 자체는 저는 더 이상 공적인 일을 담당할 능력이나 뭐 명분이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세력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안에 보수 철학이 없고요.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런 권력 투쟁만을 골몰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상대 진영을 찍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못 찍게 만들면서 본인들이 권력을 이어가는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익 중심 내지는 정치를 망가뜨리는 방식의 이런 정치가 어느 정도에서는 끝이 나야
뭐 국민의힘이 무너져야 저는 그 다음에 어떤 건강한 보수 세력들이 다시 헤쳐 모이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뿌리부터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보수가 다시 한번 태동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만은 저는 누군가가 꼭 해야 되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길을 걸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신인규의 정치 레벨업을 도와주시는 소중한 기업입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7월부터 비교원에서 정수기 렌탈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001년에 시작한 업체인데요. 13년 이상 베테랑 상담원들이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개인 상황에 맞게 현금 혜택은 더 올라가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가도록 아주 잘 설계를 해주는데요. 인터넷 TV 가입 시에는 최대 47만 원, 그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다 해서 최대 7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가입자가 60만 명 이상이고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현금 사은품을 무려 983억 이상 지급을 한 아주 튼실한 기업인데요. 통신설비 유지 보수 대리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인터넷 당일 설치 및 당일 사은품을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365일 매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무제한 5만 원 지인 추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소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인터넷 가입한 다음에 지인까지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 그리고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계속 5만 원의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네, 화살코 우리 서경석 씨가 모델로 보증하는 또 보증보험 8억 이상 가입한 회사로서 튼튼한 법인기업이고요.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세요. 저희 신인규의 정치 레벨업을 도와주시는 아주 귀한 업체입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